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에 지역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출범한 민간협의회가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이 3기 민간위원 위촉을 의도적으로 미루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민간협의회를 축소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간협의회 2기 민간위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개발청의 독단적인 사업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익산 일공단에 있는 석재 제조회사가 황등면 정착마을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생존권과 거주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반대하고 나섰지만 해당 업체는 주민들이 우려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익산 송악초등학교 학생들이 이용하는 통학로가 일방 통행의 좁은 도로이지만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등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인근 폐철길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0일 목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하루 새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3명 발생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기준 익산과 김제에서 각각 4명씩, 무주 3명, 전주 1명, 정읍 1명 등입니다. 도내 누적 확진자는 2,142명입니다. 익산에서는 휴가 나온 군인을 포함해 일가족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익산 지역 누적 확진자는 412명, 군산 지역 누적 확진자는 260명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600명대 중반을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46명입니다. 지역 발생 619명, 해외 유입 27명입니다. 국내 누적 확진자는 13만 4,117명으로 늘었습니다. 한편 사망자는 어제보다 4명 늘어 누적 1,916명입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에 지역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민간협의회가 출범 2년 만에 삐걱대고 있습니다. 한수원의 300메가와트 발전 사업이 답보 상태인데다 3기 민간위원 위촉을 의도적으로 미루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민간협의회를 축소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민간협의회 2기 민간위원은 오늘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개발청의 독단적인 사업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모형숙 기자입니다. 투자형 수상태양광 200메가와트가 설치될 군산해역. 새만금 개발청은 민간협의회에서 의결됐다며 이 사업권을 포항과 김제의 부지 개발을 위한 인센티브로 활용하기 위해 공모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새만금청의 주장이 허위로 의심되는 정황이 나왔습니다. 민간협의회 2기 민간위원회 임기 1년이 끝나는 시점은 지난 1월 31일. 민간위원은 지난 2020년 1월 말 임기가 끝나는 1기 민간위원이 자동 연임되면서 1년 동안 활동해왔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새만금청은 3기 민간위원 위촉도 없이 지난 3월 6일 2기 위원회 임기가 끝났다는 공문을 보내고 투자형 수상태양광 사업을 강행했습니다. 새만금청은 이 같은 사업 추진은 지난 2월 3일과 3월 5일 열린 민간협의회에서 의결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2기 민간위원회 입장은 다릅니다. 수상태양광 2단계인 900메가와트는 김제해역에 설치되는데 또다시 이 같은 갈등이 반복될 수 있다며 대안을 마련한 이후 추진할 것을 조건부로 제시했다는 겁니다. 상생협약에 대한 노력을 크게 하지 않았습니다. 크게 하지 않고 그냥 2월까지 간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2월 달에 이제 그 회의를 열어서 이것을 할 수 있는 명분을 이제 확보를 했는데 그때 저희가 또 뭐라고 그랬냐면 SK 사업은 괜찮지만 그리고 김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 있지만 부안에 있는 사업들은 너무 성공할 수 있는 타당성 자체가 지금 불분명하고 그다음에 새만금 내부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새만금청은 의결되지 않은 사안을 공식화하고 민간위원회 임기 시점을 입맛대로 변경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새만금청 주장대로 제2기 민간위원들의 권한이 끝난 이후 민간위원들이 민간협의회에 관여할 수 없다면 제2기 민간위원 임기가 종료된 1월 31일 이후인 2021년 2월 3일과 3월 5일 진행했던 민간협의회는 무효라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
민관협의회는 정부가 새만금을 세계 최고의 재생에너지 메카로 비전을 발표한 이후 시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면서 대안으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지역의 목소리를 듣고 시민에게 직접적인 이익과 환경 파괴를 견제하기 위해 활동해 왔습니다. 하지만 새만금청이 불공정한 한수원의 300메가와트 사업 추진을 묵인해온 데다 수개월째 민간위원을 공석으로 두면서 민관협의회의 역할을 축소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새만금청은 자신의 무능력과 관리 능력 부족을 민관협의회 민관위원에게 전가하며 일방적으로 민관협의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3기 민관위원 위촉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유치형 사업을 일방적으로 공모하는 독단을 일삼고 있다. 이에 대해 새만금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상생 협약 체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군산 측의 반대로 결렬됐고 3기 민관협의회는 사업 본격화 단계에 맞춰 정책 전반에 관한 협의체로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과의 상생을 위해 가교 역할을 해온 민관협의회. 새만금청의 입맛에 따라 무력화될 수 있다는 사실에 더욱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CM 뉴스 모영숙입니다. 군산 앞바다에서 발생한 해양 사고로 인한 오염 유출량이 1년 사이 크게 늘었습니다. 오늘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해양 오염 사고로 인한 유출량은 1,291리터에서 지난해 5,042리터로 74%가 늘었습니다. 이처럼 유출량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지난해 9월 20일 군산 내항에서 준설 작업 후 대기하던 예인선이 침몰하면서 발생한 오염 사고 때문입니다. 한편 해양 오염 사고 발생은 지난해 10건으로 전년 대비 8건보다 2건이 증가했습니다. 전라북도가 새만금의 모빌리티 실증 지역을 확대하고 스마트 수산 가공 종합단지를 조성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오늘 산업부를 방문해 새만금의 모빌리티 실증 지역 3단계 산업인 실증 도로 구축을 위한 국비 반영을 요청했습니다. 현재 새만금에는 모빌리티 실증 사업의 1, 2단계로 여겨지는 상용차 자율주행 시험장과 방조제 하부도로 시험장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또 해수부에는 수산식품 R&D 센터 등이 포함된 새만금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 조성을 요청했습니다. 오늘 익산시의회가 제235회 정례회를 열고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철회 등을 촉구했습니다. 익산시의회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어떠한 안전장치도 없이 방류하는 것은 일본만의 문제가 아닌 인류에 대한 생화 공격과 다름없는 파멸적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또 미얀마 군부는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무고한 시민들을 향해 실탄을 발포하는 등 극악무도한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이 같은 반인륜적 행위를 중단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두 건의 결의안은 외교부와 국무총리실, 환경부 등에 전달됐습니다. 올 들어 도내 아파트 가격이 호남권에서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114가 발표한 지난 1월부터 넉 달 동안의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전북 지역은 평균 2.4%가 올랐습니다. 이는 전남 0.67%, 광주 0.6% 등과 비교하면 최대 4배 가까이 높은 상승률입니다. 부동산 114는 전북 지역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것은 전주와 익산, 군산 등지에 대한 외진 투기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내 사업체와 근로자가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군산 서부권에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 서부지사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군산상공회의소는 오늘 건의문을 내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숙련기술 양성 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또 도내 사업체 15만여 개와 근로자 69만 명 가운데 군산 서부권에 각각 42%와 41%가 밀집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상공회의소는 건의문을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본부에 전달했습니다. 익산 1공단에 위치한 석재 제조회사인 A산업이 황등면 정착마을로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장 인근 마을 주민들은 생존권과 거주권을 침해당한다고 공장 설립을 반대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해당 업체는 주민들이 우려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영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체 50가구가 살고 있는 익산 황등면 정착마을입니다. 마을 중심부에 49,000제곱미터의 석재 공장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마을 주민들은 비산먼지 발생 등 거주권을 침해당한다며 20일 익산시청에서 석재 공장 입주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동네 중심에 석재 공장이 건립되면 공장에서 유발되는 소음과 분진, 오폐수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인 피해를 겪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분진은 천식과 규폐증을 유발하는 등 기관지와 눈 건강에 위협이 되고 돌을 가공하고 나오는 공장 폐수는 지하수뿐만 아니라 주변의 토양과 농작물에 피해를 준다는 것입니다. 또 공장에 들어오면 원석을 실어 나르는 대형 트럭들이 오고 가면서 비산먼지 발생과 교통 혼잡,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대책위는 지난 4월 20일 오후 익산시청에서 정원율 익산시장과 조규대 시의원이 참석한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대책회의에서 익산시장은 주민들의 동의 없이 허가 신청을 내주지 않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익산시장의 말만 믿고 안심할 수 없다며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석재 단지가 들어온다는 것은 15,000여 평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근데 거기에서 먼지, 비산하며 화학약품도 쓰고 한다는데 그거를 보고 있을 주민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에 대해 석재 공장을 건설하려는 A산업은 인근 황등 농공단지에 기존 석재 공장 50여 개가 이미 운영되고 있고 공장이 하나 더 들어온다고 큰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폐수를 방류하지 않고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비롯해 비산먼지와 소음을 최소화하는 설비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반발로 익산시 지정 우수 향토기업이 익산을 등지고 다른 곳으로 가게 생겼다며 토로했습니다. 분진이나 소음 문제는 발생을 안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최대한 마당은 포장을 하고 또 건물은 막아서 져갖고 기계를 그 안에다 넣어서 최소한에 줄일 수 있게 하고 또 담장도 3m에서 4m 정도 판넬로 다 짜주겠다고 계획을 했어요. 석재 공장 건립을 놓고 마을 주민들 간 갈등도 불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을 발전기금 등을 놓고 마을 주민 80% 이상이 공장 건립을 잠정적으로 동의하면서 반대 주민들과 마찰을 빚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농촌 마을에 추진되고 있는 석재 공장 건립, 업체와 주민은 물론 주민과 주민 사이의 찬반 갈등까지 불거지고 있어 시끄럽기만 합니다. KCN 뉴스 이영택입니다. 전북경찰청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전 도로공사 직원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도로공사 전북본부 전 직원 A씨는 2016년 새만금 전주 고속도로 설계 도면을 이용해 가족 이름으로 땅을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도로공사는 이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2018년 A씨를 파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통시장에서 40대 남성을 성추행한 60대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수강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아 교도소에 유치됐습니다. 군산보호관찰소는 어제 수강명령에 불응하다가 지명수배로 검거된 65살 A씨를 군산교도소에 유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 시장을 배회하다가 노점상인 40대 남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져 강제 추행하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법원의 판결 선고 후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수강명령을 불응해 교도소에 유치됐습니다. 여름 철새로 제주도와 남해안에서 서식하는 천연기념물 팔색조가 군산에서 구조됐습니다. 한국조류보호협회 군산지회는 어제 오전 9시쯤 나운동 인근의 바닥에 떨어져 있던 천연기념물 팔색조를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조된 팔색조는 건물에 부딪힌 듯 가벼운 뇌진탕 증세를 보여 응급처치를 하고 전북대 야생동물 구조센터에 인계할 예정입니다. 팔색조는 1968년 천연기념물 제204호, 2012년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됐습니다.
군산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무인 교통 단속 장비가 이르면 다음 달부터 가동될 전망입니다. 군산시는 금광초등 어린이 보호구역 19곳에 설치한 장비가 현재 도로교통안전공단이 인수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인수검사가 끝나면 시험 운행을 거쳐 다음 달부터 가동할 예정입니다. 무인 교통 단속 장비가 가동되면 제한속도 30km를 넘길 경우 7만 원에서 1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익산 송악초등학교 재학생의 25%는 평화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통학로는 비법정 도로인 평동로인데요. 폭 4m의 일방 통행 도로지만 양방향 차량 통행이 이뤄지고 있고 또 보행자가 이용할 수 있는 보도까지 없다 보니 어린 학생들이 사고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최정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익산 송악초교입니다. 평화동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학교에 가기 위해 평동로를 주로 이용합니다. 길이 2km, 폭 4m의 평동로는 일반 통행도로. 하지만 양방향 차량 통행에 오토바이 등 이륜차까지 얽히는 등 복잡하기만 합니다. 특히 비법정 도로로 보행자가 이용할 수 있는 보도까지 없어 어린 학생들에게는 위험하기만 합니다. 현재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통행로 중 호남선 철도역 평동로의 경우 도로폭이 4m로서 일반 통행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잘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사고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악초등학교 전체 재학생 가운데 평화동 거주 학생은 전체의 25.3%, 평화동 제1아파트와 클래시움 아파트 등 3개 단지 114명입니다. 때문에 새로운 통학로 개설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평화동과 송악초등학교 사이에 철도가 운행되면서 통학로 개설은 엄두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익산대야 간 복선전철이 개통되면서 군산선이 폐지된 상태입니다. 평화동 아파트 밑집촌에서 송악초등학교까지 직선거리는 205m. 새로운 통학로 개설을 통해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하자는 주장입니다. 송악초등학교까지 약 205m 구간의 통학로를 개설할 경우 최소한의 예산 투입으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통학로가 조성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관건은 철도시설공단과의 협의 여부, 철도 부지 사용 동의를 얻거나 매입 등이 이뤄져야만 통학로 개설이 가능해집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송악초등학교 학생들. 안전이 확보된 통학로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KCN 뉴스 추정호입니다. 친일 논란으로 사용이 중단된 전북 도민의 노래가 새로 제정됩니다. 전라북도는 공모를 통해 노랫말과 곡을 선정한 뒤 다시 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랫말과 곡이 선정되면 오는 10월까지 음원을 제작해 유관기관과 단체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전북 도민의 노래는 지난 1962년 제정돼 50년 동안 불렸지만 작곡가 김동진, 작사가 김혜강의 친일 행적이 드러나 지난 2019년부터 사용이 중단됐습니다. 일반에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가치를 지닌 익산만의 숨은 보석 98선이 선정됐습니다. 익산만의 숨은 보석은 인물 분야 15건을 비롯해 자연 환경 분야 8건, 문화체육예술 분야 21건 등 모두 9개 분야에서 선정됐습니다. 최북단 양생차 군락지와 한옥형 금마도서관, 춘포역, 최고령 이발사 김명수 씨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익산시는 숨은 보석 책자를 일선 학교 등에 배부하고 웹 카드뉴스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원광대학교가 시민교육 역량 강화 사업 거점대학에 선정됐습니다. 교육부는 시민교육 역량 강화 1단계 사업을 평가한 결과 원광대를 2단계 거점대학으로 다시 선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광대는 사범대학 시민교육사업단 워크숍을 비롯해 전국 초중등학교 교사 컨퍼런스 진행과 시민교육 사업을 전개합니다. 또한 캐나다 다문화 교육 등 해외 시민교육 우수 사례집도 발간할 계획입니다. 호원대학교가 올해 대학 운동부 평가에서 전국 111개 대학 가운데 9위를 차지했습니다. 호원대는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가 주관한 올해 대학 운동부 평가에서 높은 성적을 거둬
1억 2,80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지원금은 훈련비와 훈련용품비, 대회 출전비 등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호원대는 지난 2014년부터 7년 연속 지원대학에 선정됐고 2018년 이후에는 10위권에 포함됐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라북도가 첨단 나노 소재 부품 기반 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국비 50억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나노 소재 부품 인프라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사업 수행은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전북나노기술집적화센터가 맡습니다. 앞으로 자동차용 센서,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5G 통신용 부품 등을 육성하게 됩니다. 전북도는 20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함께 한국판 뉴딜 지역에서 길을 찾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정부 출범 4주년을 기념해 열린 한국판 뉴딜 경청공감 전북 대토론회에서는 전문가와 기업 대표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제안됐습니다. 창의적이고 지역 특색에 맞는 사업 발굴의 필요성, 전북 지역 산단의 대개조 등 3대 뉴딜, 9대 분야 27개 역점 추진 과제, 낙후한 지역의 우선 개발을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와 간이 예타 활성화, 균형 발전 지표의 적극적 적용 등입니다. 광역시 여부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되자 김승수 전주시장이 20일 국회를 찾아 전주와 전북도를 실질적 메가시티로 지원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최근 권역별 연간 예산 규모에서 전북은 약 19조에 불과하지만 부산과 울산, 경남은 56조 원, 광주, 전남 34조 원, 대전, 세종, 충남 32조 원으로 광역시 유무에 따라 편차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정부 공모사업 선정과 예타 면제 등 추진 시에도 광역권 중심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면서 전북의 경우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상대적 발전 기회가 적었습니다. 이에 김 시장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광역시 없는 전북과 전주를 묶어 실질적인 메가시티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이민경입니다. 익산시가 올해 사업비 1억 2천만 원을 들여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돈사 환경관리 기술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돼지 밀집 사육 지역인 왕국면과 상지원 등 농가 3곳에 자동 온습도 관리를 위한 정보통신 기술기기와 환기 냉풍 시스템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해당 농가는 스마트폰으로 어디서든 돈사 환경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ICT 컨트롤러를 통한 자동 온습도 조절과 혹서기와 환절기에도 적정 사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돼 돼지 폐사율이 줄고 출하 시기가 단축되는 등 생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익산시가 지역 농업 활성화와 농업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새 3기 희망농정위원회 위원을 모집합니다. 희망농정위원회는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정책과 사업을 발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익산시에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농민 정책, 식량 분과, 축산 분과 등 관련 직종에 종사한 사람이면 신청 가능하며 신청은 6월 3일까지 익산시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이 학교생활 자료를 수집합니다. 수집 대상은 일제강점기부터 1970년대까지의 근대기 학교생활 자료로 사진과 졸업 앨범 등 각종 인쇄물입니다. 또 인쇄물 외에도 근대 학교생활과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대역사박물관은 다음 달 16일까지 자료를 수집하며 전시와 연구 자료로 활용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0-2021년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 발굴 지원 평가에서 익산시가 전라북도에서 유일하게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익산시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우리마을 행복지킴이와 민관협력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가 곤란한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한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 부송시립도서관이 길 위의 인문학 독서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오는 21일부터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수강 신청 가능합니다. 익산 동산동 금강관음사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백미 250kg을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습니다. 기탁된 백미는 관내 저소득 가정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익산 인화동 새마을부녀회가 준비한 반찬을 지역 내 취약계층 60여 가구에 직접 전달하는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군산 조촌동 Y식자재마트가 가정의 달을 맞아 이웃돕기 물품 10kg 백미 20포와 라면 100박스를 기탁했습니다. 기부된 물품은 관내 취약계층 120가구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동해상에 위치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도내 최저기온은 12도, 최고기온은 20도로 예상됩니다. 군산의 아침 기온은 15도에서 출발해 낮에는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군산과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0.5m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